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남편의 생전 행적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인 엄마와 큰 아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마무리돼 이제 결과 분석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경기 포천경찰서입니다. 예, 경찰이 남편 박 씨의 친척들로부터 생전의 행적을 일부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남편 박 씨의 그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풀기 위해 남편 박 씨의 생전 행적을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의 친척들로부터 일부 진술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박 씨의 친척들은 박 씨가 지난 1995년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박 씨가 과거에 일했던 농장도 농장이 어디인지도 파악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지난 2004년 봄까지는 농장에서 근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최소 10년 전에는 박 씨가 살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아직 그 이후의 행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피의자 이 씨 그리고 아들 박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후에 10년 안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서 이 씨와 아들 박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행한 피의자 이 씨와 이 씨 큰아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마무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진행됐습니다. 이 씨와 아들 박 씨, 큰아들 박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오후 2시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조사는 오늘이 첫 번째고 그 이 씨에 대한 조사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쳤지만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조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현재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3차례 이상 5차례까지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2차례 진행한 이번 사안이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신이 발견된 포천 빌라, 이 빌라에 대해서 경찰이 곧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르면 모레쯤 빌라를 중심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현장 검증에는 이 씨뿐만이 아니라 이 씨의 큰아들도 함께하는 방안을 현재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피의자 이 씨가 체포된 지 나흘째를 맞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씨로부터 여러 가지 진술을 받았고 범행을 했다는 일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진술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시신을 옮겼다면 어떤 식으로 옮긴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와 이 씨 아들 박 씨를 직접 현장으로 데려가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 씨와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역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범 부분입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이 씨가 체포될 당시 함께 발견되었던 스리랑카 남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남성이 공범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남성은 당일날 그러니까 이곳 경찰서로 이미 동행된 당일날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범행 전에 이 씨가 자주 만났다던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남성이 또 있습니다. 그 8살짜리 아들의 아버지인 방글라데시 남성이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범행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외에도 경찰은 이 씨가 다양한 남성들, 외국인 남성들과 친분을 쌓았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남성들에게 공범 가능성이 없는지, 혐의점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신들과 함께 발견된 8살 아들, 이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시신 2구와 함께 발견되었던 8살짜리 아들은 현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또 건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역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정서적인 추가 치료도 계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친인척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친인척이 나타나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친인척에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친인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시보호시설이나 장기보호시설 또는 가정위탁시설로 아이가 보내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자체, 그러니까 포천시가 되겠죠. 포천시와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경찰 등이 협의를 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YTN 김주영입니다.